자, 올선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 제가 잘 째려보고 있는 종목들 함께 관점을 살짝 공유하면서 바로 요런 자리가 너도 나도 노리고 있는 3월선 베스트 자리.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좀만 조정이 나오면은 자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도 시황 체크하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명확하게 좀 돈이 몰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관심 종목들 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역시 조금 여러가지 좀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시황 뉴스들이 몇 개 있어요. 당장 내일 16일은 러시아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이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은 크진 않아요. 달러로 지급을 할지 루블화로 지급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한 1,400억 정도? 1,400억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 또는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뉴스가 잠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급을 안 했다고 해서 뭐 당장 디폴트 되는 건 아니고 유예기간이 한 30일 정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17일 날은 FOMC가 있죠. 아마 거기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거고 25bp 정도가 거의 확정으로 현재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여전히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휴전을 한 해 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시황 자체는 여전히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지금 환율만 봐도 지금 보는 순간에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1245원이에요. 124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2월달 말부터 계속 이렇게 1200원 위로 올라오더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아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금 연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조가 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를 하고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을 하잖아요.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를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 손을 입을까봐 더 빠르게 팔려고 하는 그런 수급들이 존재하면서 환율 상승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이탈하는 이 이면에는 이렇게 환율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지수를 막 달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신흥국부터 많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맡아서 아쉽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이 정도, 환율의 추이가 조금 심상치 않다. 그리고 러시아 채무 불이행 관련, 디폴트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로 반등에 성공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명확하게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테마성 종목, 정부 정책 관련주로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매매하는 사람들,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또는 길게 또 스윙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도 벌써 6,700억을 매도를 했네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승리를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주들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윤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같이 함께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기존의 원전 건설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의 관련 빅데이터, AI, 로봇 등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여전히 그런 섹터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일단 1차적으로 로봇주도 조금 들어왔는데, 로봇주보다도 이런 비트나인도 테마성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여전히 인터넷 빅데이터, AI 쪽으로 묶여서 비트나인, 마인드랩, 인선 정보도 원격 의료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 인터넷,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테마성이지만 굉장히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안철수의 정책 관련 인터넷 AI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테마성이라도 종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에 시장이 미국장의 하락이든 어떤 이슈든 간에 크게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그거를 이런 강했던 종목에 한해서는
그런 하락을 좀 기회로, 단기 눌림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큐라클 같은 개별 종목도 있었고, 원전주들도 오늘 오전에는 반짝 튀었었죠. 이렇게 보면 보성 파워텍도 오늘 오전에 고가 살짝 돌파하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눌림목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당분간은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진 파워도 살짝 반등 나왔다가 빠져줬고, 에너토크도 조금 강했죠. 그리고 오늘 강했던 게 이제 서전기전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게 있어서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예전에 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어서 아마 좀 연속적으로 계속 수급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서전기전이 좀 원전 관련해서는 좀 좋은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했다. 번갈아 가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이 한 번 대장이 계속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서로 덜 올랐던 종목에 수급이 한 번 더 몰렸다가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더 쉬어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오늘 조정이 좀 나왔죠. 그리고 건설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는 공략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풍력이나 방산, 그다음에 조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렇게 엔터,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도 그렇고, 노랑풍성, 아시아나항공도 잘 나왔죠. 아시아나항공도 보면은 아시아나항공도 한 6%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관련 주식들도 일단은 많이 빠졌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을 본다면 일단은 로봇주들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원래는 로보스타가 이렇게 조금 약했었는데 어제 오늘 좀 대장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말에도 한 요 자리여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저점이 높여주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고가를 지금 계속 터치를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죠.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로보로보는 어제 바로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월요일날 바로 제가 주말에도 요때 이렇게 거래량 줄어든 요 음봉이 잘 버텨주는, 요 매물대 부근에서 잘 버텨주는 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의미 있는 좀 패턴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바로 훅 밀리더라고요. 보면서도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좀 갭상승 뜨면서 나름대로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 로봇주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일단은 다음 달에 삼성봇 관련해서 보조주행 로봇을 상용화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번에 또 안철수 관련 정책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일단은 돈이 계속 들어올 만한 섹터들, 요런 로봇, AI, 이렇게 원격 진료도, 인성정보가 오늘 대장의 역할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이런 차트들은 당연히 계속 봐야 돼요. 좀만 눌림목이 나와주면 아마 대기 매수자들이 굉장히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눌림을 공략하기에는 좀 좋은 차트의 패턴이다. 그래서 관련 주식으로는 비트컴퓨터도 있고, 비트컴퓨터도 조금 올라왔죠. 비트컴퓨터도 있었고, 몇몇 종목이 있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있고, 그 외에도 몇몇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 가장 대장의 역할을 했던 게 인성정보를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더구전자도 이번에 그 애플과 협업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다 대부분 기대감, 또 테마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이렇게 600억, 900억까지 터져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줬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눌림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안철수 테마도 몇몇 있게 있는데, 안랩과 까뮤도 있는데, 일단은 건설주들도 오늘 이화공영이 시초가부터 갭 뜨면서 굉장히 시작을 해줬고, 특수건설, 그리고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원종막 개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들을 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면은 얼추 본 것 같아요. 원전. 네, 원전도 계속 보고 있고, 원전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원전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단기 눌림을 공략할 때는 이렇게 조금 빠져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좀 더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신기기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자, 오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특징적인 게,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연일 팔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활기를 지금 찾고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할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사실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내가 원전을 주력을 해야 되나? 로봇 AI 쪽을 해야 되나? 인터넷 쪽 이번에 해야 되나? 뭐 정치 관련 주식을 해야 되나? 뭐 친환경을 오히려 지금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의 선택,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있지? 막 매매할 게 없어서 조만간 시장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할 종목들이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은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보여드리면은, 오늘도 SM, CNC 뭐 이런 종목들도 갭 떠서 잘 올라갔네요. 이제 인수 관련 기대감이죠. KCC 글라스도 지금 건설 관련으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관련 섹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정도 버티는 흐름 나와줬고, 거래량 줄어들었고, 전형적으로 좋은 패턴인데 테마성 종목은 아니고 기관성으로 좀 더 느긋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인터넷 AI 관련된 주식들 보시면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적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테마성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정책 뉴스,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갈 곳 없는 돈들이 이쪽에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판이 벌려졌다. 판이 벌려져서 여기에서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를 하고 손실 나는 분도 있겠고 수익 나는 분들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판들이 그래도 많이 생기면은 순환매가 잘 돌면서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이대로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우니까요. 자, 5일선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 제가 잘 째려보고 있는 종목들 함께 같이 관점을 살짝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스타도 연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딱 5일선 매매하는 공략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 여기서 가격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하나 추가해보고, 그러면은 5일선 자리가 대략 25,000원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평선 매매할 때는 닿을 때 사는 게 아니고 5일선보다 저 윗부분 요렇게 지지대 저항대를 활용한 요런 자리가 5일선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여기는 3일선이 없는데 3일선을 설정해보면은 좀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5일선 공략을 할 만한 종목, 그런 로보스타도 있고, 로보티즈는 이미 5일선 자리긴 하죠. 그래서 요런 종목도 있다. 로보는 살짝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 줌 인터넷도 굉장히 변동성은 큽니다만 아직 5일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5일선 자리는 요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솔루션은 사실 오늘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요런 자리가 5일선, 3호일선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한두 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조금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큰 거래 대금까지는 아니지만 추세를 바꾸는,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오고 추세를 바꾸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쪽도 결국에는 정책 관련으로 한 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인성정보도 지금 매물대는 많은 자리지만 바로 요런 자리가 너도 나도 노리고 있는 3호일선 베스트 자리.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좀만 조정이 나오면은 자리니까요. 이런 자리가 왜 그게 5일선 자리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뭐 예전 영상들 참고해 보시거나, 제가 이제 클래스나 어스 온라인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비트나인도 마찬가지. 네. 종목이 많아서, 이렇게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이번 주에 이벤트들만 좀만 더 끝나주면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얼른 좀 전쟁 이슈가 끝나야 저도 개인적으로 막 비중 배팅도 하고 좀 과감하게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